이어도가 유토피아라고 이제 그 불리워지게 된, 왜 유토피아라는 말이 불리워지게 됐느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옛날 고대 사회에서부터 제주도에는 생필품 사오려면은 옛날에는 물물 교환할 때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쌀하고 옷감이거든요. 그게 하나도 안 나니까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진주도 잡고, 그 다음에 아주 영롱한 그 조개도 잡고, 그걸 말린 전복도 해서 팔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중국까지 가서, 그 당시 수요는 한반도에는 없었고 중국 그 아까 5월 그 지부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이제 그걸 하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어도 바다는 버뮤다 삼각지 알죠? 비행기도 가다가 어디 근처만 사라져버리고 배도 가다가 횡방불명 돼버리고 하는 그 미국 남부에, 그것처럼 이쪽인 경우는 그 제주 해민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갔다가 절반은 못 돌아왔어요. 물에 빠져서 다 조난당해서 죽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실종됐죠. 시체를 못 봅니다. 시신을 못 보면은 죽음이 사망이 아니죠. 그건 실종자죠. 이 장례도 통과 이래도 못하죠. 그렇게 해서 미싱 하이커가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시신을 안 받게 되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럼 돌아올 때까지는 어디는 살고 있겠지. 어느 섬인가 살고 있겠지. 그 섬은 꽃도 피고 영원히 물도 맑고 식량도 충분하고는 꽃일 것이라, 거기 살다가 올 거다 하는 로망을 갖게 되죠. 그것이 바로 제주도의 사회에만 나타난 현상인데, 그래서 유토피아 사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만드는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주 사람들이 그 만들어낸 거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중국이 왜 그 문제가 되느냐, 경계 싸움에서 하는 것은 아까 했처럼 200캐리 넘어버리면은 문제가 없을 건데 중첩이 돼버려. 400kg가 돼버리면은 딱 갈라버리면 될 건데 400kg가 안 돼요. 236캐리밖에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갈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협상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거는 우리 거다 해가지고서 아주 거대한 대국이니까 패권 국가로서 이제 힘을 자랑하는 그런 자인데, 지금 하이젠 이거 3,000톤급 대형 순찰함 이걸 해서 지금 이어도인데 이 범위까지 순찰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한국 배가 여기 지난번에 2011년도에 조난당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구조하러 갔는데 왜 우리 중국 허락 없이 왔느냐, 나가!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배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바다만 아니고 비행기를 띄워서 지금 요게 방공식별구역. 방공식별구역은 자기네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미리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격추시켜버리겠다가 하는 것이 방공식별구역이거든요. 그것을 이어도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이어도까지 이렇게 포함시켜놨다 이거죠.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다가 중국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했는데, 이렇게 해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중국은 이어도를 자기 걸로 지금 하려고 이제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국 선전가요 만들어서 중국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노래를 불러서 이제 아주 그 인기 가요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것인데, 그 중국해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수연자오 이어도로 뻗어나간 황하, 이게 제일 첫 소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국에서 나왔다는 건 얘기라는 얘기죠, 이어도가. 예.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황하강, 양자강에서 나온 퇴적물이 여기까지 덮였다는 겁니다. 이어도고, 이거 제주도인데 바로 이어도까지 갈까요? 바다의 3분의 2는 자기 거라는 겁니다. 중간선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중국의 주장이죠. 그런데 중국의 여기에 대륙붕은 여기에서 나온 퇴적물만이 된 건 아니고, 옛날부터 이거는 구조적으로, 옛날에는 빙하기, 아까 빙하기 얘기했죠. 빙하기 때는 이거 다 육지로 돼 있었어요. 이 하얀 부분이 한국, 중국, 일본이 다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니에 황금뼈도 발견되고 하는 것이 이것하고 다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대륙붕이다 이거죠.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건 논리 싸움에서. 그 다음에 중국적인 경우는 중간선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제해양법에서는 나라 간의 해양 경계를 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간선. 중간선은 마주보는 나라끼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거리선 원칙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
여기 우리 중국 영사관도 와 있고 이제 중국 사람들 많이 오는데 중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등거리 원칙은 뭐냐? 그런데 등거리 원칙에는 만약 이러한 해안선이 있고 나라가 ABC 나라가 있는데 육지에서 나온 경기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인데 요거에 따라서 쭉쭉 있는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여기는 이렇게 막아져 버리고 여기는 막 바다만이 차지할 거 아닙니까? 이건 모순이다. 국제해양법에서. 그렇게 해서 해안선에 직각되게 이걸 그어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해안선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해도 요건 막아지지만 이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되죠. 조정이 된다 이거죠. 왜곡되는 것은 어느 정도 보정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된데 그렇게 됐는데 중국인 뭐냐면은 이것이 지금 덴마크, 서독, 네덜란드끼리 했을 때 나타난 현상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서독의 바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 나가지 못해요. 나가지 못하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죠. 제소를 하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이거 형평의 원칙에 너무 억울하다, 서독이. 당신은 서독은 통일 안 되니까 바다 저렇게 하면 막아져 버려 나가지 못해요. 영해가 안방이면은 아까 했던 배타적 경제 수역은 거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실도 배타적인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독이 이렇게 해버리면 나갈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하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이거를 해가지고서 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확대시켜줬죠. 여기까지 뻗어나가게끔. 이거를 중국은 우리도 등거리 원칙 해가지고 형평의 원칙, 즉 우리 인구수 많지 않느냐, 해안선의 길이가 많지 않느냐, 그러니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륙 연장이 되고 있으니까 퇴적물에서 그래서 하니까 하는데 이 등거리 원칙, 형평의 원칙은 인접한 나라끼리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처럼 이거는 이웃한 나라끼리의 문제지. 이 국경을 이웃한 나라끼리의 문제, 형평의 원칙도 이웃한 나라끼리지. 중국처럼 마주보는 나라는 저건 어불성설이란 얘기죠. 억지 주장도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문제란 얘기죠. 자, 이제 끝으로 이제 맺는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과의 그 우리 이여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여도는 그 정신적인 고향이다, 본장이다. 결코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여도는 문화적으로 보나 지질 구조적으로 보나 한국의 관할권을 벗어날 수는 이제 없다. 그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양국 간의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기회, 즉 한국의 대표자, 중국의 대표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양국 국민이 보는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공개 토론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해안선을 경계를 결정하자. 이것이 우리 양국 간의 합리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안함으로써 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